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투데이 정인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 이슈부터 중국 시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그 10월 26일에서 30일까지 19차 오중전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14차 5개년 경제계획 및 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쌍순환 경제라는 걸 논의를 했습니다. 쌍순환 경제는 이제 내수 시장을 키우면서도 무역도 소홀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핵심 기술 실현을 2035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제시를 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중국 시장은 좀 하락을 했고요. 보면은 이렇게 좀 차분한 어조로 목표들을 이제 제시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란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무역 관련해서 제재를 자꾸 가하기 때문에 내수시장 위주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 화웨이 제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심 기술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 발전을 좀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위축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이후에 전개될 코로나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뉴스였던 것 같고요. 경제 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중국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그 PM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제조업 PMI가요. 오늘은 이제 차이신 PMI가 나왔는데 53.6포인트입니다. 예상치가 52.8 정도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서 중국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 관련해서는 중국 이제 무역 수지가 10월 무역 수지가 이제 11월 7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 9월에는 이제 370억 달러 흑자를 냈는데 10월에는 이제 443억 달러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2015년, 14년 이런 수준이랑 지금 무역 흑자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트럼프랑 무역 전쟁 하면서 이제 흑자 규모가 줄었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자꾸 이제 무역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트 모양, 아까 제조업 경기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7월 달에 급등한 이후로 이게 계속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상해 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100포인트를 넘어갈 때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지만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3분기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죠. 우리가 이제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 기록하면서 중국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양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61일 평선을 회복을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양이고,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121선이랑 박스 하단선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61선 위에서 이렇게 좀 놀아줘야 이게 추세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61선을 계속 못 넘는다든지 한 차례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시장은 좀 당분간 좀 큰 기간 조정 내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반등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조금 좀 중장기로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로는 물론 중요한 지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 국면이 계속 접어들어가지고 신규 확진자가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57만 명까지 지난주에 늘어났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7월부터 8월, 9월까지는 한 30만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월 들어서 급격히 늘어서 앞으로 더 늘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시장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셧다운이라는 걸 3월에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동안 방역 체계도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갖춰졌고, 또 이제 연말까지는 백신은 몰라도 치료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코로나 이 확산으로 인한 충격이 사실 그 전에 봄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시장도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치료제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물론 이게 좋은 뉴스는 분명 아닙니다. 분명 부담이긴 한데 이걸 너무나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번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데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죠.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 잡지인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 확률이 4%에 불과하고요. 직선제 투표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1%밖에 안 된다라고 전망을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이제 그 호재랑 악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관련 정책을 이제 바이든 후보가 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종목들, 뭐 산업들이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부양책 관련해서 조금 더 신속한 협상 내지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악재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법인세 인상이죠.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쨌든 법인세가 지금 21%에서 28%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이익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든의 어떤 뭐 장점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좀 방역을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경제를 이제 셧다운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경제를 좀 그 제약하는 요소로 조금 더 이제 좀 강화되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중국 관련 문제입니다. 뭐 제조업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표를 했지만 뭐 중국의 인권 관련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트럼프도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조금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문제가 어떤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이제 호재 악재를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편 투표를 지면 불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시장에 사실 이미 얘기가 다 된 거기 때문에 뭐 불복 선언을 한다고 뭐 장이 막 크게 하락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슈는 뭐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시장을 뭐 하락시킬 요인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쪽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0일 날 이제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발표가 됐는데 두 개 다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9월 달까지 경제 지표는 상당히 괜찮게 미국도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제조업 지수는 이제 미국의 특히 ISM 제조업 지수랑 이제 마켓 그 제조업 PMI가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11월 3일 날 발표합니다. 9월에 이제 55.4였는데 55.8로 조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 제조업 PMI는 53.3으로 예비치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확정치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역시 이제 제조업 지수가 50 위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가 사실은 제일 부담인데 지금 그 9월 무역수지가 이제 11월 4일 날 발표가 됩니다. 8월까지는 마이너스 670억 달러. 사실 이제 그림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뭐 한 500억 달러, 400억 달러 정도가 평균이었다면 상당히 내려왔고 좀 줄긴 하는데 지금 630억 달러 정도 수준을 9월 이제 적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난주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5만 1000건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73만 5000건 정도로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줄어드는 폭은 좀 드라마틱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런 지표들은 좀 예상치를 좀 보다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1월 4, 5일에 걸쳐서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회의를 하는데 뭐 0에서 0.25% 상단은 0.25죠. 그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미 그 파월 의장이 그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우리 실업 관련된 지표죠. 지금 신규 일자리 창출이, 비농업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난달에 이제 66만 1000건이었는데 지금 한 이제 60만 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7.9에서 7.7로 이제 낮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좀 확실히 낮아지는 모습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0월 달에 코로나가 좀 확산한 거를 감안을 하면 조금 더 나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지표 쪽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없고, 다만 대선 관련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이제 61선에서 이제 나스닥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쉽게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15,000포인트, 1,500포인트죠.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5일 이평선이죠. 이렇게 요 파란색 선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렇게 바닥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미 61선은 이제 두 번이나 이탈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좀 이렇게 추세 상승은 좀 아니다, 이미 중기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양호한 조정을 보이느냐, 아니면 조정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퀘스천 마크인데, 어쨌든 지금 단기로는 대선 전후해가지고 중요한 지지대 왔기 때문에 반등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반등이 나올 때 제일 잘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61선을 만약에 못 넘고 다시 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를 좀 잘 보시고요. 만약 61선 회복하고 요 위에서 이렇게 다시 횡보가 진행이 된다면 조만간 이렇게 추세가 다시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9월 저점이죠. 이제 2270포인트 수준에서 지난 주말에 급락을 했는데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단기 평선, 뭐 3일이나 7일 평선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바닥이 나왔다라고 뭐 단언할 수 없지만, 물론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로 만약에 하락하면 2217포인트 이제 6월 고점대에 있는 요 가격대 정도의 지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61선을 두 번이나 이탈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만약에 이 선이 저항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된다면, 이러면 이제 중장기 흐름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반등 과정에서 61선 회복하고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다져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이 어쨌든 기간 조정으로 가더라도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좀 차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대주주 3억 원 요건, 이거 뉴스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제일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패턴 있죠. 헤드앤숄더. 이게 만약에 이제 헤드앤숄더가 맞으면 목표치가 여기가 됩니다. 요 크기가 이제, 보통 이제 머리 크기랑 넥라인 이탈로 하락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700포인트가 되는데, 아직은 이게 헤드앤숄더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이 헤드앤숄더가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이 일종의 이렇게 하락 채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다 이렇게 돌파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 넥라인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낙폭 확대하면, 이거는 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61선까지 뭐 회복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상승만 해주면 차후에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 750 원저리에서는 좀 중장기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제 코스닥은 연말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번엔 대주 조건이 이렇게 강화되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연말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미국 대선에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해소되고, 또 연말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배당 관련해서 매물도 대부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조금 관망을 좀 하시되, 요게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조금 더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써놨는데 제가 너무 시장 얘기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댓글에 이제 관심 종목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저는 원래 차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해서도 한두 종목 정도는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어쨌든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담대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한테 투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